저희 아버지 사건은 최근 이제 몇 개월 전 6월 16일 날 1심 선고 때 경동건설 가해자들이 이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참담하고 이미 예견된 게 아닐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게 아닐까, 비참함 속에 이제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이딴 결과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목격자랑 CCTV가 없다면서 판사가 고인의 실수라는 거 어찌 알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유가족들이 다른 유가족분들과도 함께 하고 함께 만나기도 하고 그들을 재판에도 참관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봤을 때 판사님들이 좀 가해자들을 꾸짖기도 하고 가해자들한테 좀 한 소리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동건설 가해자들은 보란듯이 선고날 30분 늦게 나타나고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1분도 채 안 걸리게 고인의 가실이 크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끝. 화가 너무 치밀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재판 있을 때마다 저희 유가족이 힘이 없다 보니까, 한낱 서민이니까 그 가해자들이 대도 안 한 말들을 늘어놓을 때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마디 하고 싶었고 소리치고 싶었고 욕하고 싶었고, 하지만 퇴장당하면 아버지 재판을 볼 사람이 없으니까. 유가족으로서 정말 개탄스럽고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그 4월 7일 날 그 적극적으로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신문할 때 좀 나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검찰이 너무 공격적으로 신문을 하셨었고, 그래서 경동건설 하청 제2행건설 그 현장 소장은 횡설수설하고 말을 더듬고, 검찰이 이거 유가족들이 필적이랑 서명 감정 안 했으면 당신들은 끝까지 얘기 안 했을 거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고, 사문서 위조했다 한 것도 유가족이 찾아내서 증거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KBS 시사식회팀에서 초창기부터 촬영한 자료들도 제출을 하고, 작년 10월에 국정감사를 해가지고 드러난 진실들도 제출을 하고, 도대체 사법부한테 도대체 얼마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아줘서 얼마나 더 제출을 해야 얘네들한테 실형을 선고를 하는지, 정말 나름 1심에서는 실형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정말 큰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더라고요. 얼마 전 제 동생이랑 그 고 김영규님 결심 공판위를 갔었는데, 검사님이 그 최고 2년 구형을 내렸어요. 근데 그 2년이 높다며 그 최후 변론 시간에 가해자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막 애걸복걸을 했는데, 그동안 형량들이 얼마나 가벼웠으면 그 일하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단순 400만 원 그 벌금형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 2년의 구형에도 되지도 않은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선고일 전 재판에도 원청 김이사가 하는 말이, 유족에게 사죄할 생각이 있냐라는 물음에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마치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 그 다음 선고일에 30분을,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30분을 늦게 출석을 했어요. 경동건설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막 안전기원제 제사도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무릎을 엄한 곳에 꿇을 게 아니라 유족들에게 꿇었잖아요. 아버지가 사고가 나자마자 당장 달려와서 저희 불찰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저희가 무릎을 꿇으면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 진심 어린 사과를 저희는 원했던 건데 그 진심 어린 사죄조차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악랄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맨날 뭐 뉴스에는 어디다 기부를 했고 맨날 기부한다. 어디다 또 뭐 도움을 준다. 그런 도움을 안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맨날 보여주기식으로 기부 시전만 하고,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천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 동생이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서면서 막 원형 탈모가 오고 막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싸우는 이유는 너무 억울해서거든요. 얼마 전에 같이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을 먹고 낮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저도 잠기가 되게 밝고 불면증이 심한데 얘가 코를 골다가 바로 깨서 또 핸드폰에 아버지를 검색을 하고 또 갑자기 또 코를 골다가 또 핸드폰에 페이스북도 막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잠을 자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속 얘가 지금 쉬지를 않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자고 있다가 아빠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가슴을 막 이렇게 깨웠어요. 왜 막 이렇게 깨웠어요. 내가 막 우는 거예요. 아빠가 꿈에 나왔다고. 근데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막 우는데 애가 그 꿈이 계속 연이 남아있는지 계속 흐느끼면서 우는데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유족이 이렇게 악에 받쳐서 이게 절규가 아닌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이 돈이 아니라 이 악의 고리를 끊으려고.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다음 세대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전태일 열사가 다음 세대는 좀 더 나은 환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히 제 동생도 그렇고 많은 유족분들이 싸우는 것도 이 악의 고리를 끊으려고. 부산교구, 서울대교구, 전국에 계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나서주시고 유가족분들도 나서주시고 중대재해기업처 부산운동본부에서 나서주시고 해서 대검 앞에서 6월 21일 항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열면서 강은미 의원님도 오셨었고, 그 항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날 바로 전국에 100여 개 넘는 단체에서 공동 서한문을 이제 김우수 검찰총장한테 보냈었고 대검에도 보냈었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 그 다음날 바로 항소를 결정하더라고요. 항소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까? 항소조차도 이렇게 쉽지 않을까? 서럽더라고요. 서글프고. 유가족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안 슬픈 것도 아니고 10번 얘기했다고도 안 슬픈 것도 아니고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했다고 안 슬픈 것도 아닌데 계속 찌르고 찌르면서까지 알려야 되니까, 알려야만 하니까. 왜냐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본인들 가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 현실 자체는 OECD 산재 사망 1위인데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과 많은 대중들이 외면하고 간신 속 바뀌니까. 10월 31일 날이 아버지 이주기였다 보니까 그 이주기 때 참 감회가 좀 새롭고 너무 감사했었다고 생각 드는 게, 일주기에는 이제 저희 유가족들끼리 끌어안고 울기 바빴는데 2주기에는 많은 유가족분들께서 부산까지 내려와 주셨고, 또 중대재해기업처 부산운동본부에서 법원 앞에서 2주기 추모 기자회견도 열어주시고, 또 부산교구 신부님들이 추모 미사도 해주셨고,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년에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앞두고 이제 기업들, 건설사들이 1, 2월에 신축공사를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한대요. 중대재해법 1호의 오명을 쓰기 싫어서. 용균인 결심 공판 보면서 참 그래도 검찰이 조금이라도 변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게, PPT로 최후 얘기를 발언하시면서 더 이상 사람이 죽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유가족이 항상 외쳤던 말을 용균이 검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구형은 터무니없었지만.
저는 2심 항소심에서 부산 검찰이 적극적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제발 적극적으로 재수사해서 부디 실형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그걸로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 많은 신부님 수녀님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힘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순규 미카엘 형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